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좀 풀리다 보니까요. 연일 하늘이 뿌연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가 심하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소희, 김소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증시부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증시는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혼조세로 흘러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보시면 0.2% 하락한 41,350.93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은 1.22% 오르면서 17,648.45포인트로 마쳤습니다. S&P 500도 0.49% 상승하면서 5,600선을 넘기지 못한 5,599선에서 종료됐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장 초반부터 등락을 거듭하다가 3대 지수 엇갈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 글로벌 뉴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2월 CPI가 전년 대비 2.8%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아왔던 시장을 CPI 지수가 떠받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CPI는 전월과 비교해서 0.2%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이 또한 전문가 전망치인 0.3%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해 전문가 예상치였던 3.2%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시장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도 시장이 혼란했던 이유는 바로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관세 조치를 본격적으로 발효하고 유럽연합이 보복 관세에 맞불을 놓으면서 이 끝나지 않는 관세 전쟁에 시장이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0시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이 약 1,500억 달러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2018년도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는 폐기됐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를 바탕으로 하락세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조금 더 컸고요. 특히 그간의 조정폭이 깊었던 기술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초반에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폭탄에도 캐나다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25%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6억 달러, 한화로 약 30조 가까이 되는 이 미국 수입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 13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르블랑 장관은 관세 부과 대상 미국산 제품은 철강이 88억 달러, 알루미늄이 20억 달러, 기타 컴퓨터와 스포츠 장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재정 적자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년 사이에 1조 달러, 하나로 약 1,45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1개월 사이에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1개월 사이에 재정 적자가 3,070억 달러가 증가해서 지난해 2024년 1월보다 2.5배 증가했고 또 2월에도 그 전해에 비해서 3.7%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년도 회계년도 첫 5개월 동안 재정 적자가 1조 1,5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24년도 회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180억 달러가 증가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는 약 38%가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등락을 거듭하는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 됐는데요. 그럼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히트맵 보시면요. 역시나 울긋불긋 혼조한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엔비디아는 6% 넘게 상승했고요. 인텔도 4% 넘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무려 7% 넘게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단 혼조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테슬라도 7% 넘게 올라왔습니다.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M7 기업 가운데 애플 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술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펩시코의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고 관세 전쟁의 여파로 필수 소비재는 하락을 하면서 붉게 물드는 모습인데요. 펩시코는 2.73% 떨어졌고요. 월마트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월마트 관계자들을 불러 이 중국의 관세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며 경고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마트도 오늘 2%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기업별 주요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인데요. 오늘 6%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인텔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TSMC가 인텔의 공장을 운영할 합작 회사 설립을 위해서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퀄컴의 지분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날 1%대 오른 것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주에 열리는 AI 컨퍼런스 2025에 참여하는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테슬라 오늘 7% 넘게 올랐는데요.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를 겨냥한 불매 운동과 공격에 대해 테슬라에 무슨 짓을 하면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 테슬라 차량 5대를 채워준 채 이 중 1대를 구매한다고 밝혔고 직접 시승까지 하면서 차가 아름답고 훌륭하다라고 거듭적으로 칭찬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고 사람들은 테슬라 제품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테슬라를 사랑한다. 이런 말과 함께 테슬라 매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볼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애플인데요. 애플은 오늘 기술주의 상승 흐름 속에서 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호재와 악재가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호재는요, 아이폰 16 시리즈의 출시 영향으로 애플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24년도 4분기 시장 1위에 올라섰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그에 반해서 최대 시장 중에 하나였던 중국에서 무선 이어폰과 태블릿 순위가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까지 순위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팔란티어가 월그린스, 하이네켄 등 대형 민간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팔란티어는 자사의 인공지능 분석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 고객으로 월그린스와 하이네켄, 편의점 체인인 네이스트랩, 또 데이터 디지털화 기업인 립코드 등 새로운 고객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규 계약 고객사들은 14일에 열리는 팔란티어의 AI 행사, AI 피콘에서 AI 플랫폼을 활용한 성공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번 행사에서도 AI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미증시 상황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관세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와 기업 간 개별 이슈, 또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간의 급락세는 일단적으로 멈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PPI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곧 개장되는 뉴욕 증시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혼조세로 마감되긴 했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크게 올라주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기술주가 올라주니까요. 이러한 영향, 국내까지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업 이름 너무나도 많은데 어떤 기업인지, 이 기업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국내 최대 항공사로 잘 알려져 있죠. 1962년부터 1969년까지 대한항공공사라는 이름을 가진 공기업이었지만 만성적인 적자 때문에 정부가 한진그룹에 대한항공공사를 넘기며 민영화를 단행했고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대규모 항공사입니다. 또한 세계 3대 항공 동맹 중 하나인 스카이팀의 창립 멤버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위상이 높습니다. 지난 11일 대한항공이 41년 만에 CI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본사 경납고에서 라이징 나이트 행사를 열고 새로운 CI를 선보였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통합 항공사임을 강조하며 고유의 태극마크를 현대적 이미지로 구현했습니다. 대한항공 부사장은 국적기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도 모던한 로고를 제작했다며 붓터치 느낌으로 한국식 우아함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항공은 새 CI를 입힌 신규 비행기 도장도 공개했습니다. 로고 타입 코리안을 볼드하게 표현했고 대한항공을 나타내는 하늘색을 유지하면서도 메탈릭 효과를 더한 페인트를 새로 개발해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도장을 비롯해 기내 서비스 물품 등 고객 접점에 있는 모든 곳에 신규 CI를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변화는 아시아나항공을 품은 대한항공이 통합 법인으로 추구할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양 회사 간 인수합병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양사는 앞으로 2년간의 독립 운영 기간을 두고 아시아나항공과 기업 문화 융합, 마일리지 통합 등 화학적 결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 통합 브랜드가 출범하면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항공기들도 대한항공의 새 CI를 달고 비행하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하며 국내 유일 대형사가 된 대한항공. 앞으로 좋은 행보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업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41년 만에 기업의 로고를 바꾼다고 하고요. 이에 발맞춰서 이 기내식 메뉴도 15년 만에 바꾼다고 하거든요. 이 바뀐 기내식도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먹어보시고 후기 같은 것들도 인터넷에 올리시면 함께 공유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뉴스에서 저희 경제면 살펴볼 차례인데요. 경제면 안에서도 핵심만 뽑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요.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2.8% 상승, 전망치 하회라는 내용인데요. 앞서서도 이제 브리핑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2월 CPI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돌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재 시간 12일 지난달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2.9%를 밑돈 수준입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 역시 3.1%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이는 21년도 4월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배경에는 에너지 상품 가격과 신차 가격 하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가격은 전달 대비 하락했고 신차 가격도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나온 물가 지표에 뉴욕 증시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요.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로 미국 연준이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다음 연준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99%로 매우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TSMC 미국 팹리스와 손잡고 인텔 파운드리 인수 추진, 반도체 지형 흔들리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죠. TSMC가 최근 미국의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퀄컴 같은 주요 팹리스 기업과 함께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수 추진은 미국의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TSMC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 인수까지 검토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 인수가 성사될 경우에는 TSMC는 경쟁자인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더 벌리게 되고요. 미국 내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텔의 첨단 1.8나노미터 공정 설비까지 확보한다는 점에서 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대형 거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은 지난해에만 1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의 막대한 영업 적자를 기록한 사업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TSMC가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보다는 여러 미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참여해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미국 내 반도체 주도권이 TSMC 진영으로 급격하게 쏠릴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쟁사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관세 피난처된 미국 채권, 개미 4천억 샀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장기 국채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미국 국채만 약 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글로벌 경기 침체, 이른바 트럼프 세션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안전자산인 미국 장기 채권으로 피난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증시와 금리 흐름에서도 확인되는데요. 다우존스와 나스닥 등 미국 주요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 국채 펀드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국채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금리가 단기간에 추가로 하락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지나친 장기 채권 투자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운용업계에선 늘어나는 해외 국채 투자 수요에 맞춰 현행 펀드당 30%로 제한된 OECD 국가 국채 투자 한도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어 관련 정책의 변화 여부도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황금알 낳는 미국 LNG 터미널, SK 포스코 등 투자 러시. 최근 미국에서 LNG, 즉 액화 천연가스 수출이 확대가 되면서 LNG 터미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LNG 수출 확대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현재 LNG 터미널 이용권 확보가 기업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은 기존 7개의 LNG 터미널 외에 추가로 10개 이상의 신규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미국의 LNG 수출 능력은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SK E&S는 물론이고요. 영국의 BP,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LNG 터미널 시설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천연가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유연하게 수출할 수 있어 큰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SK E&S는 이미 미국 휴스턴의 프리포트 LNG 터미널에서 연간 220만 톤이라는 국내 LNG 도입량의 약 5%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 이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SK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싼 값에 LNG를 조달하고 저장했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가스전 직접 투자와 터미널 지분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본 역시 LNG 터미널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앞으로 LNG 글로벌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LNG 터미널은 황금알을 낳는 시설이 됐다면서 향후 글로벌 LNG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얼마나 많은 터미널 사용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US 스틸 손잡은 일본의 밀리판, 점유율 쟁탈전 내몰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서 12일부터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철강 업계가 비상에 빠졌습니다. 특히 국내 철강사들의 최대 경쟁자인 일본이 미국의 대표 철강업체인 US 스틸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전략적인 제휴를 맺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 철강에 기존 적용하던 면세 쿼터 제도를 없애고 모든 수입산 철강제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캐나다와 멕시코,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쟁탈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이런 조치가 오히려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한된 쿼터 물량 내에서만 수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가격 경쟁력만 확보된다면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소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별도의 지원책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글로벌 철강 시장이 더욱 격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2월 CPI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또 일각에서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CPI에는 이 관세로 인한 영향이 거의 적용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좀 오를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까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어떤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양대 지수가 모두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플러스권 보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을 거의 만회하면서 약보합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0.05% 하락하면서 2,573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나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을 살펴보시자면 외국인과 기관 오늘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여기에는 금융투자가 일조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코스피와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 줬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하락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1% 가깝게 떨어졌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92% 내리면서 72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도 포지션 나타났고요. 장중 내내 매도폭을 키워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혼조로 나타난 모습 흘러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엇갈린 흐름 속에서 이어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늘 파란불 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좀 시총이 큰 종목인데요. 3%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은 좀 큰 폭으로 떨어져서요. 지수에 힘을 보태지 못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줬습니다. 자, 간밤에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고 또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던 것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지만 그 힘을 장 후반까지는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이야기부터 함께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요, 바로 LS입니다. 이 LS가 호반그룹과의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이 호반그룹이 LS의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히려 LS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보시면요. LS는 현재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호반그룹의 지분 매입 소식에 LS 주가가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보이고요. 호반그룹은 이에 대해서 전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순 투자 차원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 호반그룹이 확보한 지분은 아직 5% 미만이기 때문에 공시 대상은 아닌 상황이고요. LS전선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모회사인 LS가 지분 92.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LS전선과 호반그룹의 계열사인 대한전선이 2019년부터 특허 침해, 또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소송 등 갈등을 계속해서 빚어왔던 만큼 이 지분을 매입한 배경에 굉장히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호반그룹이 지분을 3% 이상 확보하면 이 LS의 장부 열람 청구권과 이 사이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전선과 LS전선의 기술 분쟁이 그룹 간의 전면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LS 차트 한번 보시면요. LS 오늘 시가 전장 대비 6.88% 상승한 108,800원으로 시작해서요. 오늘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고가 24.26%까지 올라간 126,50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요. 약간 힘이 빠지면서 18.96% 오른 121,100원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윗골이 살짝 달리긴 했는데요. 오늘 강한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일장에서 양자 컴퓨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져서요. 또 미국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원래 양자 컴퓨팅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좀 급등을 했다라고 언급을 해드린 시점에 양자 컴퓨팅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연일 하락을 해서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또 다시 올라줬더라고요. 일단 미국 쪽에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인데요. 이 D-Wave가 과학저널 사이언스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사의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 전통적인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자사 물질의 시뮬레이션을 달성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즉, 이 D-Wave의 양자 컴퓨터가 이 자성을 가진 특정 물질이 어떻게 반응을 하거나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이 특징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러한 소식 속에서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와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16%대 두 자릿수의 급등 보여줬고요. 아르키 퀀텀도 13%대, 리게티 컴퓨팅도 11%대 강한 상승 보여줬고요. 실스크도 7.31%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국내에서도 호재가 하나 더 발생을 하면서 더욱더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됐는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정책이 나왔습니다. 국가 양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을 한 것인데요. 이 정부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이 국가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지난해 발표한 양자과학 기술 육성책 이 퀀텀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일단 정부는 여기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약 7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차세대 선도기술 선점을 위해서 이 경쟁형 R&D 체제도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 오늘 곧바로 급등을 한 후에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4%대, 엑스게이트는 3%대, 우리로 역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자, 양자 컴퓨팅 오르고 내리는 폭이 조금은 큰 만큼 투자에는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앞으로 또 호재가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은 재밌는 내용이라고요? 네, 오늘 제가 또 가져온 종목 SAMG 엔터입니다. 관련해서는 핫쇼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SAMG가 SM 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해외 진출 확대의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클리오 사나인 구달, SM 엔터테인먼트의 하트 투 하트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티니핑 IP의 타겟 연령층 확장세가 확인됐다면서 엔터 기업과의 콜라보 덕분에 기존 키즈 IP 비즈니스 모델 대비 해외 진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선순환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남아시아와 미국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아직 연간 영업 흑자 달성을 예견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체급이 큰 업체들과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증가 추세 및 SM 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감안한다면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사랑의 핫쇼핑 시즌2가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에 1분기 사이에서 개봉이 목표인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활용처 다변화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글로벌 캐릭터 IP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면서 SAMG 엔터의 가파른 주가 상승세에도 상승 여력이 여전하다라고 투자 의견까지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SAMG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크게 튀어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시가는 전장 대비 2.05% 상승한 29,8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고가 오늘 9.59%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2,000원까지 찍었다가요. 살짝 내려오면서 5.82% 상승한 39,000원으로 오늘 마치는 모습입니다. 네, 사랑의 핫쇼핑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아까 저희 방송 전에 얘기했는데 핫쇼핑 좋아하시나요? 핫쇼핑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제가 한동안 그 핫쇼핑 캐릭터 이름 맞추기 게임이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거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네.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아, 원래 그 핑핑 캐릭터 많잖아요. 혹시 애정하는 핑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핫쇼핑이 제일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어. 그 중에서도 로열 핫쇼핑인가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네. 귀엽습니다. 아, 뭐 해핑, 뭐 라라핑, 뭐 리리핑 많던데 네. 혹시 소연 아나운서도 관심 있으신가요? 핫쇼핑을 들어보긴 했는데 핫쇼핑에 무슨 캐릭터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표정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핫쇼핑 인기여가지고요. 요즘엔 콜라보도 많이 하고 각종 굿즈라든지 이제는 영화관에서 애니메이션도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이 캐릭터와 협업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더욱더 주가에도 좀 상승 여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또 오랜만에 함께 얘기해 보는 내용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수없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또 유리기판이 강세 보였던 것과 더불어서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유리기판 시장에 대해서 다시 또 개화한다는 기대감 속에 오늘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증권에서 내놓았는데요. 유리기판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패키징 대비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판의 면적을 넓힐 수가 있고요. 또 균일하고 미세한 회로를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발열이 감소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에 따라서 전력 효율도 증가한다라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이러한 강점이 최근에 AI가 들어서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요. 또 반도체 고성능화에 따라서 유리 기판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반도체 자체도 점점점 고성능화되고 점점점 미세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여기에서 그 기판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업체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서는 전했는데요. 일단은 SKC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회사 앱솔릭스를 필두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유리기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종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시제품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내용도 담겼고요. 분명한 수요가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이 한계를 곧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각 기업에서 내세우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또 다른 기업으로 유명한 건요. 유리기판 공급망 내에서 캠트로닉스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그동안 여러 산업을 했었는데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이 낮은 성장 기대감 때문에 이 주가도 이에 따라서 크게 오르지를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유리기판 쪽으로 여러 가지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핵심 벤더로서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 보고서에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다 보니까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장 초반이 강했다가 뒤로 가면서 빠졌기 때문에 주가도 이에 연동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피롭틱스 상승에서 하락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인테크는 그래도 소폭 상승을 했고 캠트로닉스는 두 자릿수의 상승률 보이면서 오늘
오늘장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해야 할까 고심이 되는 분들이라면요. 기판, 그 안에서도 유리기판 쪽 앞으로의 전망이 훌륭하니까요.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내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쪽이 있어서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이죠? 네,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섹터 방산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했는데요. 저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상승세 보여줬고요.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수주 모멘텀에 힘입어서 주가가 올 들어서만 2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KB증권은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우호적인 영업 환경과 함께 올해도 추가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60만 원에서 83만 원까지 38.3%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던 실적은 지방 방산 수출의 높은 수주 마진과 확률 상승, 생산량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고정비 희석 등에 기인한다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기존의 환율을 제외한다면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환율도 당분간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까지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오후에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 하나가 더 전해졌는데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0kW급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 인증을 획득하면서 친환경 무탄소 선박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2일에 노르웨이 선급협회 DMV로부터 관련 기술에 대해 개념 승인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AIP는 수소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제작할 때 기본 설계 단계부터 기술의 적용 안정성과 국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성급 AIP 인증에 이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DMV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의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호재까지 들려오면서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차트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 0.9% 조금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고가는 7.37%까지 상승했었습니다. 72만 4천 원까지 올랐다가요. 정말 약간 힘이 빠지면서 6.32% 오른 70만 7천 원으로 종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총 10위에 있는 기업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우주항공과 국방 이쪽이 그래도 3.97%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요. 좀 강한 섹터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여러 테마와 종목들 이야기해봤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인물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인물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제45대이자 47대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취임 대통령이자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뉴욕 출신 부동산 재벌로 가족 사업인 트럼프 그룹을 확장해 뉴욕 맨해튼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타워, 트럼프 플라자 등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부동산 업계에서도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여러 미디어와 광고 등 TV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끌었고 이를 발판 삼아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배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는 2021년 1월 미 국회의사당 폭등 사태로 이어지면서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2번 탄핵된 유일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굴복하지 않고 2024년 대선에 재도전했습니다. 선거운동 중 총격 사건도 겪었지만 승리를 거두며 백악관에 재입성했고 그의 복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무역 정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경제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 이는 바로 그가 밀어붙이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를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데 트럼프는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문제 삼으면서 이들 국가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휘말리면서 이러한 그의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불안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 끊임없이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도전적인 행보와 정책들이 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앞으로도 트럼프의 리더십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요즘에는 미증시 얘기할 때마다 트럼프 정책이 이런 정책,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이름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인물에 대해서도 짧게 알아봤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저희 리포트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방송 초반에도 항공 이야기를 했는데 마무리 지을 때도 항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앞서서 대한항공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리포트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견고한 여객 주춤한 화물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고요. 자세히 함께 보시면서 25년도 항공산업의 최근 현황과 세부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항공산업은 여객과 화물 부문에 명확히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선 여객 부문이 매우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인천공항의 총 운항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32,718회로 국제선 여객 수송 인원은 4.7% 증가한 59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개항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25년도 1월과 2월에 총 운항도 6만 회, 국제권 여객 수송도 1억 2천 명이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높은 환율과 불안정한 전국 영향에도 견고하게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 회복과 더불어서 팬데믹 이후 여행 심리가 크게 회복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회복세는 미주, 일본, 중국 등 주요 노선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노선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노선은 엔화 가치 하락 효과로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여객 운송이 8% 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광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노선의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중국 역시 중국 정부의 비자 면제 정책 덕분에 올 2월 여객 수송 증가율이 8.5%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추가적인 회복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중국향 여객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중국 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이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미주 노선은 미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과 해외 여행 증가 추세로 운항 횟수는 4.9% 증가했고요. 여객 수송은 6.9%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주는 가족 단위 장거리 여행객이 많아지고 또 항공사들의 전략적인 운항 확대가 맞물리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노선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한항공과 티웨이의 전략적인 노선 축소로 인해서 운항 횟수가 2.6% 감소했는데요. 또한 항공 화물 수송도 11.4%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화물도 함께 보시죠. 화물은 여객 부문과는 다르게 올해 상반기까지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2월의 화물 항공 수송량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21만 2천 톤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재고 관리를 강화하면서 항공 화물 수요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국제 교역량이 증가를 하면서 화물 수요 역시 점진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부터 화물 환적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 화물 부분의 빠른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실적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항공사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아시아나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운항 횟수가 전년 대비 11.5% 증가했고요. 여객과 화물 모두에서 각각 13.1%, 9.6% 성장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여객 비중 증가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항공은 여객 부문에서 5.4% 성장을 기록했지만 화물 부문은 글로벌 무역 둔화로 인해서 7.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면 화물 실적의 빠른 개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한항공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LCC 가운데 제주항공은 최근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국제선 여객수송과 운항 횟수가 각각 15% 이상 감소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성 회복과 신뢰성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진에어와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운항 횟수가 11.7%, 국제선 여객이 2.9% 증가했고요. TA항공 역시 여객 수송이 3.5% 증가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향후 항공산업에 대해 정리하면서 두 가지 투자 포인트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객 수요 회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주, 일본, 중국 같은 주요 지역의 여행 수요 증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항공사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은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주요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고요. 대한항공 목표 주가를 33,000원, 진에어를 15,000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화물 부문의 반등 가능성입니다. 현재 화물 부문이 부진하지만 하반기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면 항공 화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화물 비중이 높은 대한항공의 실적과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항공업계는 여객 부문에서 확실한 성장과 화물 부문의 잠재적 반등이라는 두 가지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투자 전략적으로는 여객 성장세가 뚜렷한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길 추천하고 있고요. 또한 화물 수요의 회복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견고한 여객, 주춤한 화물이라는 리포트 함께 봤습니다. 저는 더 좋은 리포트로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항공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과도 연동이 되고 있어서 달러가 강세이거나 약세일 때 같이 움직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유주와도 함께 연동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국제 유가가 치솟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할 때도 주가가 함께 연동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그런 종목이니까요. 투자하실 때 포트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연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요약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장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첫 방송이라 실수도 하고 보여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도 쉽지 않았고 방송도 쉽지가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얼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희 아나운서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역시나 믿을 건 방산뿐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 방산 섹터였기 때문에 역시나 방산밖에 지금 믿을 게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그렇지만 방산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점점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너무나도 갈팡질팡했던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오늘장 이렇게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금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